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부부입니다. 시댁과의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해 얼마 전부터 연을 끊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말이 갈등이지 일방적으로 시집살이를 당하며 항상 제가 참아왔었죠. 그런데 서서히 중간 역할 못하는 남편에게도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현재는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남편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서 시댁의 갑질로 인해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시고 난 후 오히려 각자의 삶을 잘 살고 계셔서인지 이혼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댁 때문에 하루하루 감정을 낭비하며 사느니 결혼 전처럼 자유롭게 지내는 게 훨씬 낫겠다 싶었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댁과 연만 끊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댁 일로 불면증이 생기면서 하루 2시간밖에 못 자고 식욕도 완전히 감퇴해서 난생 처음으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농담 아니고 꿈에서도 시댁 사람들이 나와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 오빠 식구들 때문에 불면증이 생겨 병원에 좀 다녀와야겠어 하고 말했더니 남편이 체력이 남아서 그래. 많이 안 움직여서 그런 거야. 딱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미안하단 말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게 할 소리인가 싶고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 그때 이혼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직업 특성상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건 아니에요. 집안일도 제가 다 하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쓰는 일을 하는 남편의 입장에선 제가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 걸로도 안 보이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당시 그 말에 너무 화가 나 무작정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말 실수했다. 우리 집 사람들이 너한테 연락 못하도록 차단해주겠다. 나가더라도 내가 나가야지 왜 네가 나가냐 하며 저를 말리는 겁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집 보증금도 제가 해왔고 혼수도 제가 다 해왔는데 왜 제가 짐을 싸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짐을 싸던 걸 멈추고는 1시간가량 싸다만 캐리어를 앞에 두고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고선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정신을 다잡았죠. 그렇게 그날 이후로 이혼 생각이 서서히 굳혀져 간 것 같습니다. 몇 년간 시댁과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 좀 말려보라고 중재를 부탁했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3자인 양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답답하게 가만히만 있지 말고 남편의 생각도 얘기를 좀 해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뜸을 들이다가 이내 입을 열더라고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가족들도 피해자다. 라고 하는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면 남편과 싸웠으면 싸웠지 시댁 식구들한테는 불만 표출을 눈꽃만큼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그동안 쌓였던 게 저도 모르게 폭발해서 시댁 식구들한테 제 감정을 처음으로 드러냈었죠. 그렇다고 막말을 하거나 한 건 아니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제 생각을 카톡으로 보낸 거였습니다. 그것도 시부모님이 아닌 남편 누나에게요. 그런데 그런 제 행동에 본인의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답니다. 시댁의 무리한 요구와 무례한 언행에도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살갑게만 굴던 며느리가 갑자기 돌변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네, 제 팔자 제가 꼰 거겠죠. 제가 시댁이랑 처음부터 벽을 쳤다면 편했겠지만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꾹꾹 눌러왔던 거였는데 이제는 남편마저 제 마음을 몰라주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빈말이라도 좋으니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면 안 되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보지 않았냐 하고 말했더니 난 네 편이다. 하지만 네가 원하는 말이나 행동은 해줄 수가 없다.
살면서 한 번도 부모님한테 대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터진 일도 그냥 어린 우리가 죄송하다고 끝냈으면 좋게 넘어갔을 일이다. 하고 말하는데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들을 직접적으로 듣고 나니 여태 견뎌온 시간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저 하나만 참으면 모든 일이 다 좋게 흘러가겠죠.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이 날까요? 만약 제가 그렇게 연락드리지 않았다면 앞으로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야 했을 겁니다. 저 연애 때나 결혼 후나 남편한테 그 흔한 커플링은커녕 결혼 반지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자가 남자한테 반지를 선물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결혼할 때 필요한 신혼집 보증금과 혼수를 제가 다 해와야 했기에 식이나 신혼여행도 다 생략했었습니다. 남편 주머니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걸 알았지만 따뜻한 마음 하나 보고 한 결혼이라 단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의 말들이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오빤 가족들한테 며느리에게 사과하라는 말은 죽어도 못하잖아. 내가 또 그냥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반복 안 됐을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며느리니까 아랫사람이니까 벙어리처럼 살았어야 했어. 그게 오빠가 원하는 거야? 그럼 며느리를 찾는 거라면 잘못 찾았어. 하고 확고하게 이혼하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 했고 우선 별거부터 해보면서 마음을 추슬러보자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말에 알겠다. 대신 오빠가 나가라. 하고 말했고 며칠 뒤 남편은 본인의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지금쯤 결혼 전처럼 해도 안 되는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내고 있겠죠. 이젠 걱정은커녕 측은한 마음조차 안 듭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꼬였는데 여태 시댁 식구들은커녕 남편조차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없네요.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별거를 해보니 이혼 생각이 나날이 더 커져만 갑니다. 아, 시댁이랑 남편 없이 살아보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렇게 지내며 며칠 동안 고심한 끝에 친정 엄마께도 이혼하고 싶다 알렸습니다. 엄마는 우시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며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 남편에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이혼하고 싶냐? 중간 역할을 잘했어야지. 하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남편의 답장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워낙 장문이라 요약하자면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하는 겁니다. 장모님과 장인 어른이 하셨던 일들을 대물림하지 마십시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본인 부모님한테는 대들지 못한다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더군요. 저는 남편을 생각해서 가치관이 안 맞는 시댁에도 최선을 다해 맞춰가며 지내왔었는데 그동안 참고만 살아온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라고 시부모님께 저런 말 안 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저라고 말 못해서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튼 저는 조만간 신혼집을 정리하고 혼수도 다 팔아버린 후 이사를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전에 변호사를 먼저 만나야겠죠. 참 웃긴 게 결혼하자고 한 것도 남편이었고 결혼을 재촉한 것도 시댁이었는데 결혼 준비도 이혼 준비도 다 제 몫이네요. 정말 뭐에 홀렸었나 봅니다. 결혼 전 남편이 우리 엄마는 독불장군이고 누나는 동네에서 소문난 싸움닭이야 라고 했었는데 그 말을 다 흘려듣고 상견례에서도 시부모님이 친정 부모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결혼을 강행했던 제 잘못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미혼일 때 나 잘난 맛에 사는 자존감 높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다가도 누굴 원망하겠냐. 내가 결정한 문제이니 나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읽다 보면 무례한 시댁에 과거에 저처럼 똑부러지게 대처 못하고 글만 쓰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는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쉽지 않은 거 알지만 저처럼 되지 마세요. 아무리 어른이고 남편의 부모님이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말은 하고 살아야 속병이 안 생깁니다.
결혼 전이라면 예비 시댁과 많이 왕래하면서 분위기가 어떤지 잘 파악한 후 결정하시고 만약 결혼 후 돌변한다면 그건 절연이 답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라면 남편과 시댁에 강단 있게 행동하셔서 을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새 인생을 앞두고 있는 예비 돌싱의 고구마 경험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혼하고 나면 더 이상 글 쓸 일은 없겠지만 자주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고민을 상담하며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집 정리를 먼저 하면 님이 덮어쓸 수 있어요. 집은 비번만 바꾸고 협의이혼이 안 될 것 같으면 증거자료 챙겨들고 소장부터 날리세요. 어떤 길을 걸어도 결혼 후 걸었던 그 길보다는 행복하고 아름다울 겁니다. 꼭 행복해지세요. 두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제 얘기랑 너무 비슷해서 정독하며 읽었습니다. 남편분이 마음이 꼬여 있었는데 그동안 말 안 하고 있었나 보네요. 저는 이혼했고 처음에는 정신적으로 피폐했는데 애 없는 상태로 이혼이다 보니 회복이 금방 되더라고요. 일단 금방 회복할 수 있던 이유가 시어머니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싹 사라지고 더 이상 안 봐도 돼서 행복하더라고요. 숨통이 트여서 지금은 결혼 전처럼 살고 있습니다. 쓰니도 할 수 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자들은 왜 결혼만 하면 연애 때와는 180도로 변해 무조건 부모 편만 들고 아내의 마음에는 관심조차 없는 건지. 그리고 쓰니 어머니에게 보낸 카톡 내용을 보니 이건 뭐 처가 개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네요. 이혼이 어려운 결정이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고 분명 더 행복해질 겁니다. 네 번째. 님이 진짜 이혼을 하고 싶다면 변호사부터 만나고 상담하고 증거 모으시고 소장부터 보내야죠. 그리고 님은 혼자고 시부모 남편 시누이까지 다 같이 지랄거리는데 쪽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기면 친정 부모님을 꼭 대동하시고 무조건 이혼 전문 변호사랑 상담부터 하세요. 다섯 번째. 상견례 때부터 엎었어야 했던 걸 비싼 값 치르셨네요. 그래도 이제라도 벗어나신다 하니 다행입니다. 변호사 상담 받으신다 하니 코칭대로 잘 진행하세요. 시가 때문에 불면증 생겼던 것도 병원 진로 기록 남겨놓으면 좋고요. 여섯 번째. 다른 걸 떠나서 내 부모한테 대드는 건 못하면서 남의 부모한테 대드는 패기는 어디서 나왔대요? 진심 오지고 지렸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